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아르마 사루키안을 두고 부자인 척하는 철없는 어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마는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애 같아. 부자인 척하는 철없는 어른이지. 근데 걔도 부자가 아니고 걔 아버지도 부자가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엄청난 부자들을 많이 아는데 그중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걔는 루저야. 걔는 차를 사서 러시아로 보낸 다음 대파는 식으로 부자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걔는 부자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루저 같아. 또한 일리아는 백악관 경기 일주일 전 저스틴 게이츠에게 문제가 생겨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르마는 절대 대체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걔는 안 싸울 거야. 절대 안 싸워. 만약 UFC가 일주일 전에 나랑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 걔는 안 할 거야. 그냥 개체만 하러 나타나겠지. UFC가 항상 내 경기에는 걔를 백업 선수로 세우거든. 내 경기는 중요하고 UFC도 경기가 무산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누군가를 세워둬야 하는 거지. 그리고 걔는 개체만 해도 돈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거야. 돈이 필요한 놈이니까. 아니면 걔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싸우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한편 함자트 치마이프가 션 스트릭랜드와의 경기에서 져서 너무 신난 드리거스 디플래시는 함자트가 감량을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패배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감량 핑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24시간 동안 12파운드를 뺐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초보자 수준이야. 24시간에 12파운드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캠프 전체를 통틀어서 총 몇 파운드를 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지막 24시간이야. 말했듯이 12파운드는 그렇게 많은 무게가 아니야. 나는 확실히 그보다 더 많이 빼거든. 물론 나도 감량이 안 좋았던 적은 있었지. 감량할 때는 1kg 차이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감량이 안 좋았다는 걸 패배의 핑계로 삼는 건 아니야. 설령 실제로 감량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 파이터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졌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만약 네가 체급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 그런데 안 좋은 감량을 탓하는 건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건 네 책임이야.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지. 내 기준에서 옥타곤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어떤 핑계도 없어. 큰 부상을 안고 들어갔다고 해도 결국 싸우기로 결정한 건 너야. 부상이 그렇게 심각했다면 경기를 받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남자답게 패배를 받아들여.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나는 그 경기로 인해 함자트의 아우라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를 무너뜨리지 아니면 이제 레슬링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MMA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동기가 될지야. 결국 이 스포츠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레슬러들이 워낙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도 서서히 따라잡고 있어. 그리고 함자트는 205파운드로 올라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 확실히 더 쉬운 길이지. 감량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는 205파운드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스트릭랜드에게 리매치를 요구하고 있어. 나는 함자트가 리매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확실히 받을 자격이 없어. 타이틀 방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제로야. 그러니까 리매치를 정당화할 이유가 전혀 없어. 또한 드리커스는 션 스트릭랜드가 함자트 치마이프를 상대로 확실히 3대2 판정승을 거뒀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함자트는 나와의 경기에서 이미 많은 약점을 드러냈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걔는 내가 너랑 싸우러 간다는 인상을 주지만 막상 상대를 눕히는 데 성공하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시간을 끌고 그렇게 경기를 이기려 한다는 거야. 근데 계속 스크램블 상황을 만들고 계속 움직이면서 함자트가 억지로 널 끌어내리게 만들면 걔는 정말 빨리 지쳐. 물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지치겠지만 특히 함자트는 테이크다운을 따내고 상대를 눕히기 위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더 그래. 그런데 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 솔직히 1라운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늘 보던 그림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션은 어떤 포지션에서든 함자트가 힘을 쓰게 만들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시 일어났어. 그게 함자트를 지치게 만든 거야. 웃긴 건 사람들이 이 판정은 사기다, 스플릿 판정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정말 명확하게 션이 3라운드를 가져가고 함자트가 2라운드를 가져간 경기였어. 그리고 정말 좋은 경기였지. 나는 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고 봐. 나는 두 선수와 모두 직접 싸워본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 둘 다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는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지만 그 경기에서는 션이 함자트보다 조금 더 올라운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한편 지난주 최르우 선수와 같은 대회에 출전했던 칼린 윌리엄스는 니콜라이 베레타니코프를 상대로 1라운드 TKO 승을 거뒀는데요. 이후 최르우 선수가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보너스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경기들도 좀 보고 있었어. 경기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 10만 달러 보너스를 두고 내가 누구랑 경쟁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브로, 난 결국 못 받았어. UFC도 나한테 그 보너스를 줬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진짜 나한테 줬어야 했어. 내가 메인 카드를 제대로 달궜잖아. 이번 경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느꼈어. 다들 나를 의심했고 무시했지. 근데 결국 경기에서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2연패를 당한 뒤에 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UFC는 나한테 그 보너스를 줬어야 했어. 근데 그 바디샷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거지. 그 바디샷 있잖아. 걔가 산토스한테 꽂은 그 바디샷. 걔 이름이 뭐였더라? 아 젠장. 이름을 잘못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걔가 산토스한테 바디샷을 제대로 꽂았어. 깔끔했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제가 보너스 받겠구나 싶었어. 아울러 어제 정찬성 대표가 헌터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스크린샷을 공개하면서 많은 한국 팬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정찬성 대표가 한국에서 UFC 대회를 추진하면서 최도우 선수에게 랭커를 붙여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찬성 대표가 격투기에 진심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만큼 최도우 선수를 위한 제안이면서도 다른 한국 선수들까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올해 안에 UFC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최도우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MMA 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른 선수들도 함께 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이벤트가 끝난 뒤 캘리포니아 주체육위원회가 론다 로우즈와 지나 카노의 파이트머니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체육위원회에 따르면 론다는 220만 달러, 하나로 약 33억 원을 받았고 지나 카노는 105만 달러, 하나로 약 16억 원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은가누는 15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 필리페 린스는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의 기본 대전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호모 파이터와 인터뷰에서 메라베 코치이자 지나 카노의 코치인 존 우드는 넷플릭스 이벤트에 출전한 파이터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공개된 액수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바로 말해줄게. 공개된 파이트머니는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전혀 가깝지도 않았어. 언더카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숫자였을 수도 있는데 메인카드 선수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공개된 금액과는 완전히 달랐어. 물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내가 직접 말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있고 공개된 금액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MVP가 선수들에게 그 정도로 돈을 지급한 건 정말 잘한 일이지. 내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그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는 그날 받은 돈만으로도 원한다면 은퇴해서 다시는 일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MVP는 선수들에게 정말 큰 돈을 지급한 거야. 보도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선수들을 정말 잘 대우했고 굉장히 공정하게 대우했어. 남자 선수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여자 선수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 또한 존 우드는 메랍이 다음 경기에서 패트리 양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랍은 우리가 이미 봐왔듯이 전화해서 야 이 카드에 네가 필요해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일이라도 싸울 선수야.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코가 부러졌든 다리가 떨어져 나가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걔는 그냥 타고난 파이터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야.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얀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 UFC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상대는 얀이었고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한편 마이클 모랄레스가 SNS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랄레스는 나는 항상 내 행운을 직접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가 다음 챔피언이 될 거야 라는 글과 함께 2026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덧붙였는데요. 참고로 최근 UFC가 8월 15일 필라델피아에서 이스람 마카체프와 이안 게리의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과연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누가 이스람 마카체프와 맞붙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랄레스는 자신의 인스타에 엄청난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